세상은 참 빨리 변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기에 다이얼을 돌리시던 분들이 오늘은 손바닥만 한 기계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변화의 속도에 어지러우실 때도 있겠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 그리고 배우고자 하시는 의지요. 오늘은 한 할아버지의 작은 도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스마트폰이라는 낯선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디신 어느 노인분의 웃음과 눈물이 함께한 배움의 여정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는 저희 모두의 모습이 담겨 있을 거예요. 나는 평생을 버튼 2개면 충분한 세상에서 살아왔다. 라디오의 주파수 다이얼 하나, 전원 버튼 하나. 그것이면 온종일 음악도, 뉴스도, 라디오 드라마도 함께였다. KBS 제1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면 클래식 음악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전화는 집에 하나, 격에 걸린 까만 전화기면 충분했다.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도, 자식들과 안부를 나눌 때도 그 한 대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던 내가 60을 넘긴 어느 가을날, 내 손에 작은 직사각형 기계를 쥐게 되었다. 아버지, 이제 이걸로 저희랑 매일 연락할 수 있어요. 딸이 내밀어준 그것은 거울처럼 까만 화면이 반짝이며 켜지는 신기한 물건이었다. 화면을 터치하자 색색깔의 작은 그림들이 나타났고, 그 하나하나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문 같았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온 세상이 들어있다니. 그러나 설렘보다 먼저 나를 덮친 것은 두려움이었다. 혹시 잘못 누르면 큰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닐까? 혹시 누가 내 개인정보를 훔쳐보는 건 아닐까?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운다고 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이 듦이란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낯선 것을 다시 배우는 일이 늘 따라붙는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번 해보자. 스마트폰을 처음 켜던 그날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손주 민수가 옆에 앉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할아버지, 이렇게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면 잠금이 풀려요. 나는 온 힘을 다해 눌렀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 버튼을 누르듯이. 그러나 화면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미는 거예요. 손끝으로 살짝 바람 불듯이요. 바람 불듯이. 나는 다시 시도해 보았다. 이번엔 정말 살살, 마치 갓난아이 볼을 어루만지듯이. 그러자 신기하게도 화면이 변했다. 알록달록한 작은 그림들이 나타났다. 와, 할아버지가 해냈어요. 민수의 환호성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조금 서글프기도 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무거운 짐을 들었고 단단한 땅을 밟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살살 미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내 굵직한 손가락은 이 섬세한 세계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이건 앱이라고 해요. 각각 다른 일을 해주는 작은 프로그램이에요. 민수가 가리킨 것들을 보니 정말 신기했다.
전화 모양, 편지 모양, 카메라 모양. 그림만 봐도 무슨 일을 하는지 짐작이 갔다. 이 노란색 말풍선이 카카오톡이에요. 문자 대신 이걸로 이야기해요. 이 카메라 그림을 누르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인터넷이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나하나는 신기하고 편리해 보였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민수야, 이 모든 걸 다 배워야 하는 거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나씩 천천히 배우면 돼요. 오늘은 전화 걸기부터 해볼까요? 그날 나는 생전 처음으로 터치라는 걸 해봤다. 화면을 손끝으로 톡톡 치는 것. 처음엔 너무 약하게 눌러서 반응이 없었고, 그 다음엔 너무 세게 눌러서 손주가 놀랐다. 할아버지, 계란처럼 깨지 않게 톡톡 치시면 돼요. 결국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화면에서 딸의 전화번호를 찾고 초록색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익숙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스마트폰으로 전화하시는 거예요? 응, 민수가 가르쳐줘서 해봤다. 와, 대단하세요. 이제 우리도 더 자주 연락할 수 있겠네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작은 기계가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마트폰과 함께한 첫 한 달은 그야말로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매일이 새로운 실수와 발견의 연속이었고, 때로는 웃음이, 때로는 당황함이 나를 덮쳤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민수에게 밥 먹었니? 라는 문자를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자동완성이라는 수상한 기능이 나를 골탕 먹였다. 비읍을 누르자 여러 단어가 뜨는 게 아닌가. 밥, 밤, 방. 나는 당황해서 그냥 맨 위에 있던 밤을 눌렀다. 결국 민수에게 간 메시지는 밥 먹었니? 1시간 후 민수가 사진을 찍어 보내왔다. 알밤이 한가득 담긴 그릇 사진이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답했다. 할아버지, 밤은 아직 안 먹었는데요. 근데 할아버지는 왜 갑자기 밤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한참을 웃었다. 그리고 다시 문자를 써서 보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밥을 골라서. 아, 반말이었다. 할아버지가 실수했구나. 아하, 그렇구나. 밥은 먹었어요. 할아버지도 드세요. 그 후로 나는 자동완성이 뜰 때마다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며칠 후에는 집 앞 화단에 핀 코스모스를 찍어 딸에게 보내려고 했다. 민수가 알려준 대로 카메라 앱을 열고 꽃을 향해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런데 화면에는 꽃 대신 내 얼굴만 계속 나타났다. 아무리 각도를 바꿔도 아무리 돌려도 내 얼굴만 보였다. 이상하네, 분명 꽃을 향하고 있는데. 30장을 넘게 찍었는데도 내 얼굴만 나오자 나는 포기하고 민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할아버지, 카메라가 셀카 모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뒤쪽 카메라로 바뀌어요. 알고 보니 카메라 전환 버튼을 잘못 눌렀던 것이었다. 결국 코스모스 사진은 예쁘게 찍혔지만 얘 휴대폰에는 내 얼굴 사진 30여 장이 저장되어 있었다. 민수는 그 사진들을 보더니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할아버지, 이렇게 다양한 표정의 셀카는 저한테만 주세요. 친구들한테는 보여주지 마시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는
단체방에서 일어났다. 예전 직장 동료들과 만든 단체 카톡방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인사를 남기려고 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건강하시죠? 라고 쓰려고 했는데 그만 손가락이 미끄러져 이상한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화면에 꽃이 터지기 시작했다. 빨간 장미가 펑펑 터지고 하트가 날아다니고 곰돌이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당황해서 폰을 여기저기 흔들어 보고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치 불꽃놀이가 내 휴대폰 안에서 벌어지는 것 같았다. 5분 후 친구들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야, 김 박사. 갑자기 웬 축제야? 우리 방에 분위기 메이커가 생겼네. 이 나이에 이모티콘 폭탄이라니 정말 젊다 젊어. 나는 정작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몰라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모티콘이라는 기능이었고 실수로 여러 개를 연속으로 보낸 것이었다. 그 일 이후로 친구들은 나를 이모티콘 김박사라고 불렀다. 어느 날은 음성 인식 기능을 써보려고 했다. 손주가 할아버지, 이 버튼을 누르고 말하면 글자로 바뀌어요 라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글자는 오늘 나치가 참 좋다였다. 나치가 좋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시도해봤다. 민수야 할아버지다. 결과는 민숭아 하레비다였다. 나는 포기하고 다시 손가락으로 천천히 타이핑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경상도 사투리는 아직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스마트폰에는 온갖 소리가 났다. 문자 올 때 소리, 전화 올 때 소리, 카톡 올 때 소리. 각각 다른 소리였는데 나는 그걸 구분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새벽 3시 삐리리리 소리가 났다. 나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으려 했는데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일기예보 알림이었다. 또 어느 때는 똑똑 소리가 나서 누군가 문자를 보낸 줄 알고 확인해 보니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알림이었다. 결국 나는 모든 알림 소리를 똑같이 만들어 버렸다. 뭐가 와도 딩동이었다. 민수는 그걸 보고 할아버지만의 스타일이네요 라고 웃었다. 한 달쯤 혼자 씨름하던 나는 결국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나는 아직 배울 수 있다. 혼자서 안 되면 함께 배우자. 동네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젊은 강사가 와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 첫 수업 날 나는 조금 긴장하며 경로당으로 향했다. 혹시 나만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섰다. 경로당에 도착해 보니 나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이미 열댓 명 앉아 있었다. 모두들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나와 마찬가지로 어색해 보였다. 강사는 20살 남짓한 청년이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라고 했다. 그는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컴퓨터공학과 3학년 이준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함께 스마트폰을 배워나가요. 그의 밝은 에너지에 경직됐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다. 오늘은 사진 찍는 법을 배워봅시다. 먼저 카메라 앱을 열어볼까요? 그날 강의실은 마치 사진 전시장 같았다. 옆자리 할머니는 자기 무릎만 20장을 찍으셨고, 앞자리 할아버지는 천장의 형광등만 계속 찍으셨다. 맞은편 할머니는 강사 얼굴을 100장 넘게 찍어댔다. 어머, 이 청년 얼굴이 자꾸 나오네? 할머니, 카메라가 강사님을 향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이고, 그럼 꽃을 찍으려면 꽃 쪽으로 돌려야 하는 거야?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1학년 신입생이었다. 나이도, 학력도, 직업도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다. 더욱 재미있었던 건 서로 도우며 배우는 과정이었다. 아, 박사님은 벌써 이걸 배우셨네요. 제가 좀 일찍 시작해서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평생 가르치기만 했던 사람이 배우고 평생 배우기만 했던 사람이 가르쳤다. 그 순간들이 참 따뜻했다. 강사 준호는 정말 인내심이 많았다. 같은 질문을 10번, 20번 받아도 웃으며 답해 주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처음엔 이러셨어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의 농담에 우리는 한바탕 웃고 다시 용기를 내어 도전했다. 몇 주가 지나자 우리는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최 할머니, 여기 이 버튼 누르면 더 밝게 찍어져요. 김 박사님,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벌리면 확대돼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 모여서 차를 마시며 그날 배운 것을 다시 연습했다. 때로는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고 때로는 단체 카톡방에서 인사를 나누었다. 무엇보다 소중했던 건 집에서 손주 민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뭘 배우셨어요? 오늘은 검색이라는 걸 배웠단다. 우와, 그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겠네요. 민수는 내가 배운 걸 신기해했고 때로는 내가 더 잘하는 것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할아버지, 이제 저보다 사진을 더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할아버지도 이제 좀 는 것 같다. 그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다. 배우는 것도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손주와 함께 웃고 함께 발견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다. 할아버지, 스마트폰 배우는 게 어떠세요? 처음엔 두려웠는데 지금은 재미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단다. 저도 할아버지랑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그 말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나에게 첫 번째 큰 성취가 찾아왔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울에 살고 있는 큰아들 민철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었다. 화면에 아들의 얼굴이 나타난 것이다. 아버지, 화상통화 되세요. 어떻게 내 얼굴이 보이니?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쓰시니까 이제 영상통화를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청년 시절처럼 두근거렸다. 마치 기적을 보는 것 같았다. 민철아,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니.
이제는 매주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그때 뒤에서 며느리와 손자도 나타났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 아버님, 건강하세요? 한꺼번에 서울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났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못 만났던 가족들이었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다니.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매일 봐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30분 넘게 이야기했다. 손자의 학교 이야기, 며느리의 직장 이야기, 아들의 건강 이야기. 마치 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가까이 느껴졌다. 또 다른 성취는 모바일 뱅킹이었다. 예전 같으면 돈을 보내려면 은행에 가서 긴 줄을 서야 했다. 특히 월말이나 연금 나오는 날에는 1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보통이었다. 어느 날 멀리 사는 조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의금을 보내야 했는데 민수가 말했다. 할아버지,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낼 수 있어요. 뭐? 이걸로? 네, 모바일 뱅킹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무서웠다. 혹시 돈이 엉뚱한 곳으로 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민수가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주며 함께 해보기로 했다. 은행 앱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다.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써넣었다. 할아버지,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정말 괜찮을까? 네, 괜찮아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을 정복한 기분이었다.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줄을 서지도 않고 단지 손바닥 안에 작은 버튼 몇 개로 돈이 전송된 것이다. 조카에게서 곧 문자가 왔다. 고모부님, 축의금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같구나. 나는 민수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리고 검색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어느 날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그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예전 같으면 며칠씩 머릿속을 뒤져도 기억나지 않아서 그냥 포기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민수가 가르쳐준 대로 검색 앱을 열고 1970년대 학교 동료라고 입력해봤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많은 정보가 나타났다. 노래 제목뿐만 아니라 가사, 작곡가, 심지어는 그 노래를 부르는 영상까지. 아, 맞다. 고향의 봄이었구나. 나는 즉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줬다. 야, 찾았다. 그 노래 제목이 고향의 봄이야. 어? 너 어떻게 알았어? 스마트폰으로 찾아봤지. 허허, 우리도 이제 시대를 따라가는군. 그 후로 나는 검색의 재미에 푹 빠졌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봤다. 무릎이 아픈 이유, 혈압에 좋은 음식, 오늘 날씨.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내 손바닥 안에 들어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스마트폰은 나에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였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40년 만에 옛 친구를 다시 만난 일이었다.
어느 날 페이스북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다. 경로당 스마트폰 교실에서 준호가 가르쳐 준 건데 사람들과 소식을 나누는 온라인 공간이라고 했다. 어르신들, 이걸로 옛 친구들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정말 네.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나는 반신반의하며 군대 동기였던 이창수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다. 40년 전 제대하면서 헤어진 후 소식이 끊겼던 친구였다. 놀랍게도 그의 프로필이 나타났다. 나이 든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내가 아는 그 창수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 신청을 보냈다. 그리고 메시지를 썼다. 창수야, 나 김영호다. 12사단에서 함께 했던 거 기억나니? 30분 후 답장이 왔다. 영호야, 정말 너야. 와, 40년 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의 삶, 가족들, 건강 이야기.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야, 너 아직 살아있었구나. 당연히 살아있지. 너도 건강해 보이네. 우리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잊고 있던 청춘의 기억을 되살렸다. 군대에서의 에피소드, 첫사랑 이야기, 꿈꿨던 미래. 영호야, 우리 언제 만날까? 그래, 꼭 만나자. 이제 연락할 수 있잖아. 그 후로 우리는 매주 안부를 나누고 있다. 가끔은 옛날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고 손자들 자랑을 하기도 한다. 스마트폰 덕분에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소식을 주고받는다. 딸은 매일 아침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아들은 점심때마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하고 묻는다. 손자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사진과 함께 보내준다. 어느 날은 딸이 요리하는 영상을 보내왔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영상 속에서 딸이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파를 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다. 딸아, 두부는 좀 더 큼직하게 썰어라. 네, 알겠어요. 다음엔 아버지 스타일로 해볼게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나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유튜브라는 걸 알게 된 후 나는 온갖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옛날 가요를 들었는데 점점 관심 분야가 넓어졌다. 정원 가꾸기 영상을 보고 실제로 화분을 사다가 꽃을 기르기 시작했다. 요리 영상을 보고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건강 운동 영상을 보고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게 됐다. 할아버지, 요즘 부쩍 활력이 넘치시네요. 민수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한 후 매일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경로당 친구들과도 더 자주 소통하게 됐다. 우리는 실버 친구들이라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다. 거기서 매일 안부를 묻고 건강 정보를 나누고 재미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한다. 어느 날 최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우리 손자가 1등 했어요. 모두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와, 축하해요. 역시 할머니를 닮아서 똑똑하네요. 또 어느 날은 김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배추 사진을 올렸다. 올해 김장용 배추 대박이에요. 우와, 크기 좀 보세요. 할아버지, 농사 고수시네요. 이런 작은 소통들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확실히 안다. 살아있다는 건 곧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는 한 나는 아직 젊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다. 어제는 팟캐스트라는 걸 알게 됐다.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방송인데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고 한다. 클래식 음악만 골라서 들을 수도 있고 건강 정보만 들을 수도 있다니 오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능을 배웠다. 길을 잃어버릴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한다. 이제는 혼자서도 멀리 나들이를 갈 수 있겠다. 내일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까? 생각만 해도 설렌다. 처음에는 잘못 누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이것이 스마트폰이 나에게 준 가장 큰 깨달음이다. 어제 실수로 사진을 모두 삭제해버렸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민수에게 물어봤다. 알고 보니 휴지통이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어서 다시 복구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많이 늘으셨어요. 이제 저보다 침착하시네요. 그 말이 정말 기뻤다.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다. 나이 듦이라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젊을 때는 빨리빨리 효율적으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천천히 꼼꼼히 그리고 감사하며 배운다. 민수가 가르쳐 줄 때 나는 그저 스마트폰 사용법만 배우는 게 아니었다. 손자의 인내심을, 손자의 사랑을,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을 배우고 있었다. 경로당에서 함께 배우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동지애를 배웠다. 실수를 반복하며 나는 겸손함을 배웠다. 새로운 기능을 익히며 나는 도전 정신을 배웠다. 스마트폰은 작은 기계일 뿐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사람들을 만났고 웃음을 얻었고 사랑을 다시 느꼈다. 늦게 배우는 일이 어쩌면 더 아름다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젊을 때 몰랐던 배움의 소중함을 이제야 깊이 알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손끝으로 세상을 연다. 화면 속 반짝이는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를 만나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나이 들어도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 배움은 곧 삶이고 삶은 곧 사랑이다. 지금 나는 스마트폰 교실의 선배가 되었다. 새로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나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처음엔 무서우시죠? 저도 그랬어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모티콘을 100개도 넘게 잘못 보낸 적이 있어요. 그들의 눈에서 나와 같은 두려움과 설렘을 본다. 어제는 새로 오신 할머니가 처음으로 손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 도와드렸다. 할머니가
보내는 첫 메시지야 라고 쓰신 걸 보고 나도 모르게 뭉클했다. 나 역시 6개월 전에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스마트폰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일이었고, 고립을 연결로 바꾸는 일이었고, 포기를 도전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내일은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배워볼 예정이다.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하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라고 했다. 또 무슨 좌충우돌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릴까? 생각만 해도 벌써 두근거린다. 노년의 작은 도전, 스마트폰 배우기. 그 속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웃음과 좌충우돌, 그리고 다시 피어난 연결. 실수와 성취, 그리고 끝없는 배움의 기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는 한 저희는 모두 젊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그 변화 속에서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함께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실 거예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시며, 외로움을 연결로 바꾸시며, 어제의 자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 애쓰고 계실 거예요. 그 모든 도전을 응원해 드려요. 그 모든 배움을 축하해 드려요. 배움의 끝은 없고 사랑의 나이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노년의 작은 도전, 스마트폰 배우기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